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당시 정조는 아내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이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성덕임? 본방 라인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성덕임은요, 해경구 홍 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자, 그런데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성덕임을 불러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기 혹시 영조? 아, 영조. 할아버지? 그것도 할아버지가 으슥한 밤에. 왜요? 예? 왜?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바로 15살의 새손 정조였습니다. 어허. 오. 어허. 새손 정조는요, 덕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와. 부드러웠다. 칭찬이 몇 개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사랑에 빠졌다. 뭐 짧게 표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 시대에서 딱 보면 용모가 깨끗하다는 표현 자체가 네. 진짜 이쁘다는 얘기예요. 맞아. 네, 왜냐하면 이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모가 깨끗하다는 건 내 눈에 거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와.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와.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요.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그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겠죠. 아, 딱 이런 그 느낌 나이 아시죠? 때 알죠? 네, 이런 느낌 아시죠?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남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오. 되게 직설적이다. 15살인데.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성덕임은요, 새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손빈과 새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후궁들이 막 먼저 아들 낳으려고 그렇지. 머리 쓰고 이랬는데 성덕임은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대단한 거지. 오, 그 당시. 진짜.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야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스꽝한 곳에 불러서 그러니까. 뭐 다리 밟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맞아. 진짜 했을까? 아, 아닐 이거 수도 너무 있잖아. 신기하다. 그죠? 어디 예. 쓰여 있나요? 그죠? 어. 근데 사실이에요. 어? 이걸 정조가 15살 흑역사를 직접 솔직하게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직접 써놨다는 거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와, 감동하여?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한데요, 지금. 순수하고 정말 사랑이 느껴져. 로맨틱해. 거절한 것도 뭔가 깊은 뜻으로 뭔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야,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비밀스러운 고백의 날이 지나고 정조와 성덕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덕임이 평화롭게 궁녀 생활을 하는 동안 정조는 어땠을까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지 씨가 너무 잘할 거예요. 이 권례는 다 정적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 예. 자긴 힘이 없었거든. 네. 자긴 딱 혼자야. 권례에서.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자객을 누군가 나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음식에 누군가 나쁜 걸 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식. 맞습니다. 세손 정조는 대의를 위해 잠시 그 좋아했던 덕임은 마음에 묻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어.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25살의 정조.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궁녀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을까요?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궁녀가 수백 명이어도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누구다? 성덕인 뿐이었다라는 오직 겁니다. 성덕인. 네. 와. 교수님, 정조라면 이런 마음도 좀 적어놨을 것 같거든요. 성덕임을 못 잊고 있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정조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지금 왕실에 필요한 건 뭐다? 아이. 후사였습니다. 후사. 왕실 큰어른 정순원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을 그냥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1순위는 성덕임인데 안 되죠. 하지만 후사를 잇는 것 역시 왕의 책무였거든요. 그렇지. 덕임이 지금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조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됩니다.
이때 후궁으로 간택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제 동생 홍구경의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을 하였습니다. 야, 당시에 사실은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게 외척의 세력들이 난립하는 걸 싫어했는데 오히려 이제 홍구경이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제 동생을 바로 후궁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외척이 된 거죠. 잠깐만 나도 헷갈린다. 내가 아니고 홍구경이 이제 외척 세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왕의 형님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그러니까요. 여동생이랑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요. 매제가 된 거지. 매제지간이. 와. 후손을 낳는데 성공했을까요?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면 옆에 우리 형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빨리 지금 만들어라. 그죠?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네. 그죠? 네. 야, 실패합니다. 와, 이거는 잠깐만. 진짜 이건 그런 운명 아니에요? 아니 왜? 원민홍 씨가 입궁하고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이 마음 둘 곳 없는 정조가 이때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한 사람 누굴까요? 성덕이. 네, 와. 성덕인. 정조의 입장에서는요, 무리하게 후궁을 뽑아서 문제가 된 걸 보니 덕임이 후궁이 되면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후궁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후궁 때문에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죠? 진짜 최고죠. 그렇죠. 후사도 그렇고 후궁도 안 들여도 되고. 맞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궁에서 마음을 의지할 유일한 사람인 성덕임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조는 30살, 이때 덕임은 29살이 된 나이였습니다. 널 내 곁에 두고 싶어. 궁녀가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난 지금 너에게 내 후궁이 되어달라 말하는 것이다. 이때 덕임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5년 뒤 널리 후궁을 간택하고 다시 명을 내렸으나 또다시 고사하였다. 거절, 와, 와, 거절. 왜요? 왜 두 번째 왜 거절을 하죠? 이제는 이유가? 덕임은 고개를 떨구고 말합니다.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자, 성덕임은 왜 두 번씩이나 정조의 마음을 거절했을까요? 아니 근데 첫 번째 거절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거절은 왕권도 강화가 됐고 계속 후사가 없는 거는 정조한테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너무 사랑하면은 같이 그 후사를 이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실 두 번째 거절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정조를 좋아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덕임도. 그럴 때 오히려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덕임의 입장에서는 그 정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이제 궁녀의 삶을 살다 보니까 궁녀가 어떻고 왕실의 영들이 어떻고 또 후궁이 됐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입에 휘말려서 맞아. 중전과 그 해경 홍 씨에게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경궁 홍 씨 사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또 그렇게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주에서는 시선이 아마 해경궁이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후궁을 밀어넣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실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인 1780년 3월 정조가 궁에서 또 결혼식을 올립니다.
바로 왕실 어른들이 간택해서 뽑은 두 번째 간택 후궁 화빈 윤 씨였습니다. 자, 이때 들어온 당시 조정은요, 노론당, 소론당, 자 이렇게 노론소노론으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영의정과 이조 판서 등이 이 소론 계열 인물이었거든요. 권력을 잡고 싶어했던 소론 쪽 인물들이 추천한 후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후사를 갔는데 성공할까요? 성공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공합니다. 오! 이야. 정조와 합궁하고 2개월이 흘렀을 무렵 화빈윤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태기가. 네. 그렇게 1781년 1월 임신 9개월 차 된 화빈윤 씨를 위해 산실청이 세워집니다. 그렇지. 화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요. 왕실과 조정의 기대는 계속 부풀어 올랐겠죠. 한 달 후 모두의 눈과 귀가 화빈윤 씨의 궁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겠다. 그런데 화빈윤 씨의 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화빈윤 씨가 아이를 낳지 않은 겁니다. 화빈의 몸에는 출산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왜요? 아마 그 화빈윤 씨가 그 압박감,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아마도 상상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 임신에도 배가 불러요? 네, 부르죠.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산실청이 설치됐다는 거는 내의원에서 진단을 끝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응.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기록이 뭐 사산을 했다, 유산을 했다, 혹은 출산을 했다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1780년 9월 7일 궁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분주하게 정조에게 향한 환관과 상궁들. 정조는 도착한 이들에게 아들이냐 딸이냐 묻습니다. 이때 궁인이 한 말. 왕자 아기씨옵니다. 31살이 되어서야 오매불망 기다리던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정조. 정조는요, 귀하디 귀한 왕자의 이름을 이순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벅찬 마음을 신하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진짜 처음이네요. 아비라는 호칭이. 아비라는 호칭이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누가 낳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데? 성덕임이었으면 좋겠죠. 성덕이면 다 같이 박수 치고 만세 하겠죠. 바로 성덕임이었습니다. 우와. 진짜로? 오, 소름! 우와. 아니, 어? 진짜요? 네, 근데 후궁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조는 지금 2번씩이나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조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죠. 굳게 닫힌 성덕임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 정조는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약간의 그 당시도 플러팅 같은 걸 좀 하면서 정조가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티를 내야 돼요. 티 내야죠. 표현해야죠. 표현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연모한다.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말해다오.
정조의 한결같은 마음은 결국 성덕임의 대쪽 같은 마음도 녹이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고 이제는 정조를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정조의 짝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없어?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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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아시안 마켓.